기지국, 자, 이거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가? KT에 이렇게 어수선한 KT 상황에서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광명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소액 결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8월입니다. 8월 27일부터 31일, 그리고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고요.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보면은 한 사람당 보통 80만 원, 뭐 1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소액 결제가 100만 원이 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결제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신기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 피해자 26명이 모두 광명시 소화동에서 거주 중이었고요. 자, 이 26명입니다. 초기에 피해가 있었던 26명 모두가 광명에 살고 계셨고요.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서울 지리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소화동에서 총 26명이 당하신 겁니다. 자, 요 지역에서. 자, 그리고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자, 이 26명이 해킹을 당했을 때 진술했던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새벽에 일어났다. 두 번째는 자고 일어나니까 카카오톡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26명이 새벽에 뭔가 소액 결제가 일어났었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카카오톡이 로그아웃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요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된 걸까요? 기지국, 자, 이거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가?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이거 KT가 통으로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KT의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SKT가 털렸던 것처럼 전 고객의 유심 정보가 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액 결제가 일어나고 지금 이런 난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100%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KT가 통으로 털렸으면 특정 지역에서만 당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자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KT가 통으로 털었으면 이건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그냥 자동화로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특정 지역에서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통으로 당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중 하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계기 해킹입니다. 아마 KT 기지국에 있는 중계기 중에 하나가 해킹당해서 사람들의 통신을 가로채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계기가 뭐냐면 우리 단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리고 여기가 기지국, 백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신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죠. 얘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 중계를 해주는 중계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거를 해킹한 다음에 이 통신을 가로채서 이거를 뭐 어떻게 막 만져가지고 소액 결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 단말기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는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기를 해킹해서 이 가로채는 데이터를 변조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소액 결제가 막 일어나는 건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계기 해킹 얘는 가능성이 조금 매우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계기를 해킹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사람들이 또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대리점 직원의 일탈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KT에 어떤 대리점이 있죠. 그 대리점의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개통을 할 때 그 유심 정보를 몰래 빼갔다. 뭐 요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했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26명의 피해자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너 어디에서 개통했어? 너 어디 대리점 갔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 26명 모두 다 개통 경로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개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지점에 가서 개통하기도 하고 이 지점도 또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 피해자들이 잘못한 거야. 피싱 링크를 당했거나 아니면 악성 앱을 설치했겠지.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스터리하게도 이번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링크도 클릭하지 않았고요. 문자도 받지 못했고요. 악성 코드 어떤 앱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보니까 진짜야. 악성 코드도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진짜로 해킹 피해의 흔적은 없는데 피해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분석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뭐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지금 소화동에서만 일어났거든요. 그쵸? 광명에 있는 소화동에서만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등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부천에서도 발생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광명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뭔가 원격으로 뭔가 해킹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게 서울 지리를 조금 잘 아신다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소화동입니다. 광명이에요, 광명. 자, 바로 옆이 금천구입니다. 자, 금천구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영등포예요. 여기 영등포. 그쵸? 자, 그 다음 또 어디라고요? 부천? 부천도 바로 요 근처입니다. 여기가 부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자, 요 지역에서만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또 이게 충분히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물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강원도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 일어날 법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요 동네를 직접 가야 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자는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00%.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리적 해킹이다 라는 걸 알면 자, 이제 물리적 해킹을 해서 이와 비슷한 결론에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일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물리적 접근을 해서 이런 거면 혹시 유심?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핸드폰에 요 옆에 보면 심이 있어요. 자, 이 심을 똑 빼면 심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심을 복제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복제 유심이구나 라고 자,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제 유심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심카드를 리더기에다가 읽힌 다음에 그걸 똑같은 유심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기가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형 유심만 가능해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2G, 3G. 자, 2G, 3G 유심만 이런 복제. 왜냐면 이 유심이라는 걸 복제를 하려면 이 유심 안에 들어있는 KI 값. 자, 이제 우리 다들 도사죠. 우리가 학습이 됐어. 저번에 5월달에 SKT 사건 때문에 유심이 뭔지 아마 이제 대부분 아실 거고
그리고 KI가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유심에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자, 요 KI를 추출하는 게 사실 이 2G, 3G는 가능합니다. 이 유심 리더기를 넣어가지고 KI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TE와 5G를 사용하고 있는 유심은 이 유심 리더기를 아무리 갖다 댄다고 해도 이 KI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물리적으로 훔쳐간다고 해도 똑같은 유심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은 유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KT가 털렸던 것처럼 거하게 털려야 돼요. 그때 SKT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IMSI 값과 KI 값, 자, 이 두 가지 정보가 털렸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상황이면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애초에 그 이 유심 카드를 몰래 가져온다고 해도 이걸 리더기에 아무리 읽혀도 KI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유심을 빼서 복제를 한다. 이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제 유심, 핸드폰에서 유심 몰래 빼가가지고 복제한 다음에 해킹을 하는 거였으면 왜 KT만 당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물리적으로 유심을 빼가지고 복제하고 다녔으면 이거는 그냥 KT든 LGU 플러스든 SKT든 다 당했어야 돼. 근데 유독 KT만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또 다시 답은 없죠. 미스테리로 다시 돌아왔어. 자,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위험한 제안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시 결론을 좀 정리해보면 증상이 뭐였죠? 증상이 첫 번째가 새벽에 공격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카카오톡 로그아웃이에요. 자, 근데 요 증상만 보면요, 이거는 아무리 부정하기 쉽지 않아. 이거는 이 복제 유심 같아요. 이거는 이 공격을 보면은 복제 유심이 아니면은 굳이 새벽에 공격할 이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카카오톡이 튕기는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심 공격이 아주 유력합니다. 이 증상만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유심 공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유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 이 유심을 복제하려면 복제할 수가 없다고 했죠. 복제하려면 뭘 해야 되냐? KI 값을 알아야 돼. 자, 근데 이 KI 값은 유심에 없어요. 이 KI는 어디에 있느냐? 얘는 KT의 DB에 있습니다. KT DB 안에 KI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KI 값과 뭐 이 유심과 관련된 정보들을 누가 읽을 수 있을까? 바로 KT 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점에 가면 유심을 발급해 주죠. 리더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심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 장비가 유심을 넣으면 KT DB에 여기에 로그인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KT DB에 들어가서 이 유심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다시 한번. 오케이. 그럼 내부자구나. 자, 그러면 KT 내부 직원이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KT 내부 직원이 했다면요, 사실 왜 광명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KT 내부 직원이 했다기에는 너무 지역적이고 그리고 너무 수가 적어요. 피해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범행 건수를 한번 볼게요. 27일부터 8일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4명에 4,500여만 원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자, 근데 27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피해자가 74명이면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4,500여만 원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은 확실히 이런 느낌은 납니다. 수작업 느낌이 나요. 직접 물리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너무 나잖아요.
만약에 이 내부자가 KT 내부 직원이 했다면 이 정도에서 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장비가 유출이 되었나? 라는 거예요. KT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유심 발급기나 아니면 유심 그 리더기 있죠. 자, 그게 유출이 되어서 범죄자가 이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심을 가지고 딱 껴. 그리고 거기에서 유심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오고 그걸 복제 유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유심을 빼가지고 뭘 하냐면 IMSI 값을 수집합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IMSI라는 게 뭐냐면 유심의 ID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LTE든 5G든 그냥 리더기에 꽂으면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심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복제를 못해요. 자, 그럼 뭘 하냐? 이 IMSI 값을 수집한 다음에 읽어와서 집에 와가지고 KT 장비 있죠? 내부 직원 계정으로 들어가서 IMSI 값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유심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라이트 할 수 있는 장비로 복제하는 거야, 심을. 그리고 그걸 기기에다가 넣어서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새벽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소액 결제가 됐는데 소액 결제가 되려면 인증 문자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증 문자가 안 왔대요. 왜? 공격자의 폰에 그 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격자의 폰에 문자가 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인증 문자 없이 소액 결제가 일어났다. 자, 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로그. 자, 이 고객 정보를 DB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만약에 뭐 KT 직원 내부의 계정을 알았든 무슨 장비를 얻어가지고 IMSI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KT DB에서 이 심 정보를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KT 서버에서 이 DB를 조회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장비에서 조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직원의 계정으로 어디에서 조회를 했는지가 다 찍힐 거예요. 자, 그런데 KT한테 물어봤죠. 야, KT야, 지금 이거 사태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KT도 이걸 확인해 봤을 겁니다. 확인해 봤는데 없대요. 로그가 없어. 그러니까 로그가 폐기한 게 아니라 그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일단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KT를 못 믿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어야지. 그쵸? 자, 그러면 로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장비가 아닐까? 혹은 테스트 계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로그에 남지 않는 비인가 장비인 거예요. 이게 삶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대로 살고 싶긴 하지만 이게 원리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원리 원칙대로만 돌아가는 회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회사에서 아무리 직원들에게 강요를 해도 다들 이런 걸 세팅을 해둬요. 일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혹시나 로그가 남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설명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비인가 장비가 있어가지고 한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이것들을 했느냐? 자, 범죄자는 물리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몰래 손을 댔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심을 몰래 빼. 자, 그리고 유심을 몰래 뺀 다음에 유심 리더기에다가 넣어서 IMSI 값을 읽어. 그쵸? 그리고 그 IMSI 값으로 KTDB에다가 데이터 조회. 어떻게 조회해? 비인가 장비로, 비인가 계정으로 조회를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인가 장비를 이용해서 유심을 복제해. 그리고 공격해. 자, 요 시나리오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범죄자가 요렇게 했다면 지금 키포인트가 뭡니까? 키포인트가 이거죠. 아니, 어떻게 스마트폰을 몰래 만졌고 유심 리더기에다가 어떻게 IMSI 값을 수집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쵸?
물리적으로 몰래 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럴 수가 있어요. 자, 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폰을 내 몸과 멀리 떨어뜨리는 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샤워실 낙하,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 낙하, 혹은 뭐 내가 자리 맡으려고 스마트폰을 두고 왔다.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가능한데요. 바로 무엇이냐? 지금 막 보도가 된 건데 가상기지국이에요. 자, 근데 이 가상기지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무엇이냐면 노멀땡님 이거 가상기지국을 이용해서 뭔가 소액결제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가상기지국만으로는 소액결제까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러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상기지국이 뭐냐면 KT에서 운영하는 기지국이 있죠. 자, 이 기지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지국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 근처에 가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짜 기지국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가짜 기지국에 들어가지면 뭐가 문제냐? 여기에 있는 사람의 뭐 정보가 털리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가상 기지국에 연결되면 하나는 확실해요. 바로 IMSI 값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죠. 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스마트폰을 몰래 만져서 여기서 유심을 빼서 리더기에 넣어서 IMSI 값을 읽어. 그리고 그 IMS 값으로 이제 KTDB에다가 유심 정보를 조회, 직원 계정으로 아니면 테스트 계정으로, 비인가 장비로. 그리고 그걸로 복제해. 그리고 그걸로 공격해. 왜냐면 유심 복제 공격인 정황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뭔가 어디다가 뒀겠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내 뭔가 떨어뜨려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범죄자가 실제로 핸드폰에 몰래 쓱 와가지고 유심 몰래 쓱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IMSI 값 그 띡 하고 읽은 다음에 몰래 다시 껴놔. 그럼 핸드폰은 이상이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등장한 요 가상기지국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가상기지국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실 근데 이 가상기지국에 피해자가 근처에 가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사실 가상기지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짧은 근거리 내에서 엄청 강력한 전파를 이용해서 무조건 붙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피해자 숫자랑 조금 얼추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독으로 뭐 이런 기지국이나 뭐 이런 가상 기지국 IMSI 값 추출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KT 대리점 같은 직원 혹은 KT 관련 KT 개발 직원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처음에 일어났던 곳이 광명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범죄자는 일단 아주 높은 확률로 광명에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이 광명, 금천 막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또 IT 회사들이 꽤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가 직장인이신 분들, 자, 이 경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이분은요 잡힐 겁니다. 아마 이분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그 잡을 수 있는 단서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동한다는 것만 알아도 자, 차량, 그쵸? 차량도 조사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지국이라고 하니까 이 기지국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액결제한 그 문화상품권을 결국
환전을 했잖아요. 그 환전했던 곳들, 이런 곳들을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분명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 이분은 제 생각에 IT 관련 직종일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잡힌다면 앞으로 커리어가 좀 단절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가상기지국을 이용해서 IMSI 값을 추출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혹시 몰라요? 진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나리오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로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스마트폰을 KT 사용자라면 내 몸과 같이 해라. 절대로 목욕탕 갈 때, 그러면 안 되겠다. 목욕탕 가지 마십시오. 헬스장 헬스장 가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노멀팅님 혹시 심의 핀 번호 이거 도움 되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유심 핀 번호가 보안에 도움은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 유심을 그대로 훔쳐가지고 그 사람의 핸드폰에 끼는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IMSI 값은 이 핀 번호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심 핀 번호가 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